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적금 말고 뭐 없나 3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뭐 채권형 상품들 그리고 ELS, ELD, ELP 같은 구조화 상품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세 번째 상품으로 자산 배분형 펀드라는 펀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자산 배분형 펀드가 뭐냐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분산 투자가 뭔지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투자의 격언이다, 명언이다 라고 하는 것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라는 말이 있죠. 요 말이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단순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건 A 주식을 반을 사고 B 주식을 반을 사고 이런 의미로 여러 종목의 주식에 나눠서 투자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분산 투자는 주식이라는 자산 내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원자재, 그리고 유동성, 현금의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성격을 지닌 투자 대상을 묶어놓은 걸 자산이라고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도 될 수 있을 거고, 미국 주식도 있을 거고요, 중국 주식도 있을 거고, 국가별로 투자할 수 있는 개별 주식의 묶음을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채권 같은 경우는 제가 채권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국내 채권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해외 채권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는 다양한 채권들을 묶음으로 채권이라는 자산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뭐 금에 투자를 한다던가 유가에 투자를 한다던가 뭐 천연가스에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원자재 상품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현금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원금 보장이 어느 정도 되는 안정적인 성격을 띠는 자산군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뭐 여기서는 예적금이 될 수도 있고, 증권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류 중에서는 MMF나 RP, CMA 같은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라는 개념은 물론 주식군 내에서 뭐 국내 주식 몇 프로, 해외 주식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좀 더 넓은 범주의 의미는 주식의 몇 프로, 채권의 몇 프로, 원자재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주식, 채권, 원자재, 유동성 같은 자산들의 몇 프로씩 투자를 하느냐를 결정을 하는 걸 자산 배분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서 잘 투자를 하시지는 않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셔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는 어떤 종목이 좋아 보여 하고 몰빵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나는 주식은 무서우니까 예적금만 할 거야 라고 완전 안정적인 케이스로만 가시다 보면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예적금 하시는 분들은 매년 3%도 안 나오는 수익률을 가져가시던가, 이런 식으로 주식에 몰빵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견디지 못하시고 하락하는 장에서 손절하고 나오신다던가 해서 결국 주식으로 돈을 잘 못 버시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자산 배분형 펀드라는 거고요. 자산 배분형 펀드는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게 주식의 몇 프로, 채권의 몇 프로, 안전한 유동성 자산의 몇 프로 이런 걸 직접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운용사들, 여러분들이 돈을 맡긴 운용사들에서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들이 회의를 거쳐서요. 이 올해 시장이 어떨 것 같으니까 주식의 몇 프로, 채권의 몇 프로, 그리고 유동성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서 그대로 운용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시장 사이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제 시장 전망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장에서 선방할 수 있는 채권이나 아니면 커머디티 중에서 금이라던가요. 이런 자산들에 투자를 하는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운용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유동성이라는 항목에 계란을 나눠 담아서 주식이라는 장이 깨져서 계란이 다 망가져도 나머지 계란들은 안전하니까요. 이런 데서 수익률 방어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수익률을 뜯어보면 사실 주식시장이 좋았던 최근 5년 정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형 펀드,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이 가장 좋았으니까요. 미국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산 배분형 펀드는 이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에 몰빵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 주식만 갖고 있는 펀드보다는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향후 5년, 향후 10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시장이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측을 정확히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 자산에 배분을 해서 가져가는 자산 배분형 펀드 같은 경우에 1등은 할 수 없지만, 수익률 기준으로 1등을 할 수는 없지만 중위권 혹은 중상위권 정도는 할 수 있는 펀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산 배분형 펀드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얘네들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 덜 오르지만 빠질 때도 그만큼 덜 빠지는 변동성이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심하면 약간 심장 떨리고,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펀드나 이제 자산에 투자처에 투자를 하신 경우에는 요거를 버티시다가 이상한 위치에서 손절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런 경우에 내가 손절하자마자 오른다, 이렇게 되면 사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좀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 배분형 펀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산 배분형 펀드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는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사이트 통해서 실제 펀드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